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단 그 헬기 사고가 난 그 아파트의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창문이 깨져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차영호 행정대장, 강남소방서 소속 차영호 행정대장의 브리핑 내용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사고 시각은 정확히 정리가 됐습니다. 08시 54분으로 충돌 시간은 정리가 됐고요. 이 헬기는 08시, 아침 8시 46분에 김포에서 이륙해서 잠실 헬기 착륙장으로 이동 중에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LG전자 소속의 HL9294 헬기로 추락됐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당초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기자의 전언과는 다르게 27명이, 그렇습니다. 이 4개층에 27명의 아파트 주민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친 주민은 없다고. 모두 7개 층이었고요. 예. 이 헬리콥터가 건물 정면을 충돌한 게 아니고요. 정면으로 부딪힌 게 아니고 헬기 프로펠러가 건물들 그 유리창 외벽을 때리면서 그 충격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다행히 주민들의 피해는 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아파트 내부 모습 보셨지만 만약에 이 헬기가 잠시 스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까지 깊숙이 충돌을 했더라면 정말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 전체의 안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헬기 프로펠러 정도가 건물 외벽을 스치고 추락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사고 수습 장면 계속 보고 계신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브리핑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헬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그 소방대원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내용에 보면은 이제 사고가 난 시간이 아침 8시 54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옆면에 부딪힌 뒤에 추락한 건데요. 뒤에 보인 것처럼 추락한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주민들이 2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 가운데 다친 사람이나 병원에 옮겨진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8살 조종사 박인규 씨와 부조종사인 37살 고종진 씨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강남에 있는 다른 호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잠시 숙식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태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강진 기자,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주민들은 다친 게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궁금한 점은 이 헬기가 왜 그 시각에 그렇게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이 헬기는 8시 46분에 김포를 이륙했습니다. 잠실 헬기 착륙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LG전자 임원을 태우고 전주로 가기 위해서 이 LG전자 임원을 태우기 위해서 잠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얘기로는 헬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헬기가 자주 날아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진술들도 파악을 해볼 때 아마 이 헬기가 운항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짙은 안개 때문에 잠실이 거의 다 도착 직전이었기 때문에 고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다가 경로를 벗어나면서 갑자기 고층 건물을 만나면서 그대로 추락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항공기들도 줄줄이 결항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김포공항에 운항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브리핑 내용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의문점 아닙니까? 네, 김포관제센터에서는 이륙 허가를 오늘 정상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이륙을 했는데요. 오늘 가시거리는 1.1km였습니다. 오전 9시 현재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걸로는 가시거리가 1.1km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이 정도, 1km 미만 정도로 가시거리가 떨어지면은 안개가 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판단 근거로 해서 김포관제센터에서 이륙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개는 삼성도 주변에 정확한 가시거리를 관측하지 않고
이륙 허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 LG전자 소속 헬기가 오늘 임원을 태우고 전주로 가려고 하던 중에 시정거리가 좋지 않고 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일단 주민 20여 명은 부근 호텔로 대피를 한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수습 작업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7개 층에서 주민들이 모두 27명이 있었던 걸로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일단 굉장히 정신적으로 외상은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예. 그 건물 전체의 안전도 아직 보장을 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구청과 소방당국에서 주변 호텔을 임시 거소로 지정을 해서 예. 주민들을 그쪽에서 지금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조금 전 소방 관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말 이 평온한 주말 아침에 정말 주민들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이 줄줄이 결항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안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 시내의 안개 상황입니다. 지금도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서울시 하늘에 들이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위치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연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공기나 헬기를 운항하고 있다면 이 앞에 도대체 뭐가 있을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자유로를 통해서 왔는데 원래 예. 안개가 굉장히 짙은 지역입니다만은 제 차가 앞에 한 5m 정도 거리에 어떤 예. 차가 있는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차들은 예. 모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거북이 운행을 할 정도였는데요. 예. 헬기일 경우에는 아마 더 위험성이 더 높을 걸로 이강진 보입니다. 기자, 이제 헬기 많이 타보셨을 텐데 이런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험성을 갖고 이제 운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나 비행기, 전투기와 달리 예.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는 장비가 아닙니다. 예. 항상 그 기장과 부기장이 수동으로 조정을 하고 예. GPS 장치를 통해서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한번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도 갑자기 높은 산이 나타났을 경우에 예. 정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 고도를 높인다고 해도 만약에 헬기가 조금이라도 그 나무나 산 끄트머리에 걸리기만 하더라도 예. 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예. 헬기의 운항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헬기는 일단 이제 부기장과 기장의 그런 연륜과 감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운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짙은 안개가 껴 있었기 때문에 헬기가 높게 나는 것도 좀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도 고도를 좀 낮춰서 운행을 하다가 이 같은 아파트를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동을 지나면은 곧바로 잠실 선착장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아마 예. 거기가 한강 위라고 기장이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지금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할 수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삼성동 아이파크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또 이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사고가 난 지역은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요. 헬기가 다녀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예. 그 지역을 날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를 높여야 될 것 같고 예. 또 착륙 직전에는 그 지역을 피해서 헬기가 운항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헬기가 운항을 하도록 허가는 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자기가 10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았지만 헬기를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헬기가 운항이 되지 않는 곳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 조심스럽게 파악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역시 국토부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국토부에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고가 난 헬기가 시콜스키, 이게 LG전자 소속 민간 헬기인데 6인승 정도 되는 거면은 좀 굉장히 큰 작은 규모의 헬기. 네. 헬기인가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 비상시에 임직원들이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LG전자에서 헬기를 예, 지금 이제 말씀 도중에 아파트 내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아파트 내부의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유리창이 많이 깨져서 지금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집안 집기들도 굉장히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고요. 지금 주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아마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헬기가 추돌을 한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안쪽으로까지는 피해는 없는 걸로 현장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창가 쪽에만 지금 잔해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호텔로 이송이 네, 돼서 7개 층에 모두 27명이 그 사고가 났던 층에 거주를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인근 호텔로 대피해서 이제 당분간 호텔에서 거주한다는 네, 안정을 좀 리포트가 취하면서요. 있었습니다. 그 호텔의 안전 여부가 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예. 호텔에서 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장 조사 대원들이 아파트 내부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현장 모습입니다. 지금 헬기가 추락해서 헬기가 파손된 잔해들이 아파트 주변에 널브러져 네,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입니다. 입구에까지 헬기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이제 헬기가 꼬리 부분만 빼고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고 해요. 그럼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20층 높이였기 때문에요. 예. 헬기가 추락하면서 사실상 헬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일단 기장과 지금은 시신 수습 부기장, 장면이고요. 예, 2명이 모두 사망을 했고 지금 시신 수습 작업 모습 보고 가까운 계십니다. 그 영동대교를 아마 건너면 건국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대병원으로 기장 박인규 씨와 부기장 고종진 씨가 건대병원에 현재 이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기장과 부기장도 그러면 LG전자 소속 그렇습니다. LG전자 기장인가요? 소속입니다. 예, 헬기는 LG전자에서 모두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임직원들이 지방 출장을 다닐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예. 있습니다. LG전자 소속으로 기장들은 모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일단 뭐 전주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임원을 태우려고 헬기를 운행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그렇습니다. 당했다고요. 예. 그 전모 상무인데요. 예. 전주에서 9시 15분쯤에 아마 이륙을 할 것으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전주 사업장의 협력업체들과 함께 협의를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이 전모 상무를 태우기 위해서 헬기가 잠실 헬기장으로 이동 중에 충돌 사고가 예,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이제 아파트 내부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파트 창문이 모두 깨져 있고 지금 집안 집기들도 어수선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 창문이 깨져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당시에 헬기가 스쳤을 당시에 그 충격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곳은 그 집안 안쪽인데요. 안쪽으로까지는 다행히 헬기가 충돌 여파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안쪽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 창문 바깥쪽으로 발코니 부분 쪽에는 잔해들이 이제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예, 이 화면이 일단은 이제 주민이 직접 이렇게 화면을 담아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화면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목격자들의 진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밑에 쪽에서 좀 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있다가 이제 진동이 좀 크게 느껴져갖고 소리랑 진동이 느껴져서 나가서 보니까 거실 쪽 유리가 좀 심하게 깨져 있었고요. 그리고 파편들이 좀 떨어져 있었고 하얀 냄새 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쪽을 보니까 아래 집들이 좀 크게 파손돼 있고 헬기 부서진 잔해가 이제 바닥에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 뭐 소리가 날 때 뭐 굉장히 크게 났나요? 충돌한 소리가? 근데 크게 와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으니까요. 네. 선생님 집은 피해가 없으세요? 저희 집도 유리가 하나 깨졌어요. 유리가 깨져서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다친 사람은 없고, 예, 파편들이 있던 거 다 치웠고요. 예, 저희 집은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여기 안개가 반 정도 꼈어요. 건물에 그 안개가 자욱한데 여기 날라가고서 갑자기 그냥 쾅 하고 떨어져 갖고선 그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고 놀라 갖고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가 꽝 부닥해 갖고 쾅 소리가 났어요. 크게 났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와 보신 거예요? 네, 나와서 봤더니 여기 헬기가 떨어지고 뿌옇게 그냥 불이 난 줄 알았더니 불은 안 나고 연기만 좀 이렇게 나왔나. 주민들 놀라서 뭐 나오고 네, 주민들이 막 뛰어나려고 아파트 주민서부터 주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었어요. 네. 연기
괜찮으니까 다행이야. 가스는 잠궈요. 가스. 네, 지금까지 사고 당시에 놀란 주민들의 진술 잇따라 들어보셨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현재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헬기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 수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헬기는 8시 54분쯤 아파트 벽면에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현재는 소방대원들이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그 아파트에는 주민 2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다친 사람이나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상황을 목격한 옆에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시는 왕영희 씨 모시고 당시 상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한 8시 55분경에 갑자기 헬기가 나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쪽으로는 웬만해서 헬기가 오지 않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다락 소리가 꽝꽝 소리 나고 자동차가 그냥 대충돌하는 소리 꽝 소리가 나갖고 나와 보니까 헬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그 헬기가 날거나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네, 여태까지 헬기가 이쪽으로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 헬기가 한강변 쪽으로는 댕기는데 이쪽으로는 날라온 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옆에 동에서도 그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던 겁니까? 네, 굉장히 크게 굉음이 크게 나가고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좀 상황이 바로 어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놀래갖고 전다 문에서 오늘 토요일이 돼서 늦게까지 아마 휴식하는 분들 많았는데 다들 나와서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 떨어진 이 헬기가 저쪽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까? 그거 어쪽 방향에서 오는 건 모르는데 헬기 소리만 듣고 이상하게 헬기가 이쪽으로 온다 소리가 난다 그러더니 그 사이가 몇 분 사이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그냥 꽝꽝 소리가 나가고 보니까 이게 무슨 대형 사고가 났겠다 해도 봤더니 헬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일부 주민들은 이쪽에서 헬기 나는 소리를 정기적으로 좀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헬기가 그러니까 이 외곽 쪽으로는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정면으로 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이 주변의 안개는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파크 여기에 3분의 1 정도 지금 반 정도가 지금 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쪽에 안개가 좀 심하게 끼거나 이러는 곳인가요?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좀 안개가 낄 땐 좀 위에 껴 있어요. 보도가. 이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헬기장이 있거나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건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이쪽은 헬기장은 못 들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도 따로 없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는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헬기가 착륙하거나 이럴 곳은 없는 걸로 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내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대피 과정도 좀 보셨습니까? 대피 과정에는 그냥 놀래갖고서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상황이지 대피 상황에 불을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약간 연기가 나는 정도였고 불은 안 났습니다. 그 불꽃이나 화염 같은 거는 못 보셨나요? 예, 불꽃 같은 거는 여기 와서 보니까는
나쁠 곳은 없고요. 이런 연기만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소방차는 바로 출동을 했습니까? 한 소방차가 5분인가 10분, 한 10분 정도 안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장이 차단된 거는 대략 언제쯤입니까? 9시 한 10분 정도 됐을 거예요. 9시 5분이나 10분. 그 저쪽 아파트까지는 피해가 없었나요? 요 주위에 헬기 그 잔해들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헬기 추락은 말씀드린 대로 오전 8시 54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현대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벽면을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주민 27명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다친 사람이나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본 화면인데요. 아파트 헬기가 추락한 장소를 보면은 헬기의 잔해를 헬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헬기는 LG전자 소속의 민간 헬기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김포공항에서 잠실에서 사람을 태우고 광주로 내려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개 때문에 시야를 잃고 아파트 벽면을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주민 중에 다친 사람은 없고 그 주변에 있는 호텔 쪽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잠시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조태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네. 이제 목격자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헬기 소리를 여기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헬기가 이 아파트에 그것도 아파트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는 건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헬기가 주로 다니는 지역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헬기가 운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0년 동안 거주했던 주민의 말을 들어보거나 조금 전에 관리자의 말을 들어봤을 때도 헬기가 그렇게 자주 쉽게 보이는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에 헬기가 운항을 한다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초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헬기의 정상적인 운항 경로는 아닌 걸로 조심스럽게 지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3분의 2 정도가 안개에 쌓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개라는 게 맑은 날씨에서 지표의 대기와 지표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수증기가 응결을 하면서 생기는데 30층짜리의 절반 정도가 보이지 않았다면 이 아파트를 굉장히 낮은 아파트로 기장과 부기장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개에 쌓여 있을 경우에는 전혀 아파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요. 아까 저희 카메라로도 서울 시내 모습을 잡았습니다만은 저기에 아파트가 고층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헬기 내에서 보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굉장히 낮은 아파트로 바꿔나 그렇습니다. 지금 안개가 좀 많이 거친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도 시야가 뿌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고 아마 헬기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이 아마 굉장히 낮은 아파트로 저층 아파트로 보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진 기자, 그럼 여기서 헬기 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세욱 기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세욱입니다. 네, 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날씨 관계로 아마 장애물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헬기를 운항을 해본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규정상으로는 좀 안 되지만 임무 목적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한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이제 조종사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사고는 안 내야 되는 게 조종사 책임이니까.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지나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비행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많죠. 기장님, 이렇게 시야가 가시거리가 매우 안 좋을 때요. 좋지 않을 때 운항을 할 때 어떻게 안전 수칙이라는 거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그 정도 되면은 규정 예하가 되면은 비행은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임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때는 이제 시계 비행할 경우는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 제일 가까운 속도를 예.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였으면 아마 부딪힌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 이 삼성동 이쪽이 정상적으로 원래 헬기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운항 경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잠실 패드장을 가려면은 요쪽 양재 IC가 체크포인트 진입로인데요. 그걸로 네. 들어가는데 이제 아파트 남쪽으로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원래. 아, 원래 가는 길입니까? 예, 그 가까운 곳입니다. 거의 그 가깝게 지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예. 아마 아까 양재 IC에서 이제 그쪽 잠실 가려면 그 길입니다. 그게 체크포인트 3, 2, 1까지인데. 예. 근데 너무 아파트 쪽으로 가까이 이제 시계가 나쁘니까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좀 비행기 고도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개가 낄 때는 고도를 좀 낮게 운행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마 그게 저도 뭐 조종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위에는 안개가 짙으니까 밑에 아마 희미하게 지상을 보면서 고도를 낮춘 게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헬기를 조정하다가 안에서 볼 때요. 그 안개가 짙을 경우에 고층 건물이 모두 자세히 형체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예. 예. 그럼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데요. 안개가 꼈을 때는. 이럴 당시 어떤 비상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매뉴얼은 없지만 규정에 뭐 1마일이다, 1.5마일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 헬리콥터는 보통은 이제 1마일로 하거든요. 1마일로 하는데 아마 훨씬 더 아마 그 규정보다 더 시계가 더 짧은 것 같습니다. 1마일이라면 1km가 훨씬 더 1.4km. 1.8로 보죠, 보통. 예, 그런데 오늘 가시거리가 1.1km였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가시거리였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조종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아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LG전자 소속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김포공항에서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냥 운항을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보통 하십니까? 공항에서 이제 인가를 해주면은 그 공항 자체는 아마 시정이 인가를 해줄 정도가 되니까 인가를 해준 것 같고요. 예. 와서 이제 도시 오면서 강 쪽으로 오면서 아마 시정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예. 네. 기장님 그 오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오늘 사고 원인 안개가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날씨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 사고 당시에 기장에 어떤 뭐 블랙박스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헬기에도? 기종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 그 정도면은 그 LG 회사의 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네. 뉴스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정확한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강진 기자, 네. 지금 일단 이제 헬기 조종사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좀 전체적으로 추정해 볼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경로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세욱 기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양재 IC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좀 더 한강변 쪽으로 오면서 초고층 건물에 너무 접근을 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1마일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1마일 정도면은 항공을 해서는 안 되는 날씨지 않을까. 오늘 예. 가시거리가 9시 당시에 1.1km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오전 7시 20분에서 50분 사이에는 가시거리가 700m 정도 됐었습니다. 그 예. 뒤에 8시에는 2km로 거리가 늘어났었는데요. 물론 예. 송월동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다시 가시거리가 1.1km로 안 좋아졌습니다. 9시. 예. 그런 상황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항공 운항 경로를 잃고 건물에 충돌한 게 아닌가. 예. 현재로서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다. 운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오늘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LG전자 관계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LG전자에서는 일단 뭐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포공항 그 관제센터에서
이륙 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륙 허가를 물론 받았기 때문에 LG전자에서는 현재로서는 강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말할 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주에 예, 지금 이제 사고가 난 지역을 3D 그래픽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의 모습인데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30층짜리 아파트였고요. 이 아파트에 26층 그리고 27층, 21층에서 27층까지 외벽이 모두 부서질 정도로 헬기가 충돌을 했습니다. 청담대교와 영남대교 남단 쪽인데요. 그 양재 IC 쪽이라면 저기와 좀 거리가 있거든요.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이쪽으로 한강변 쪽으로 오면서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번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에서 좀 더 속보 전해지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